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투자상의 의사결정. 우리 투자상의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어떠한 투자 자산을 내가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무런 투자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모든 재산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이라든지 뭐 국채 같은 곳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내딛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더 테이킹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무위험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만족을 하지 않고 내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어떠한 유형의 리스크를 더 테이크한 대신에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컴펜세이션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위험에서 위험의 세계로 이제 한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에 대한 어떤 랜덤니스 또한 자기가 테이크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리스크 어버전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앞서 이제 논의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투자, 그 다음에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의 선택이나 그 선택을 통해 드러나는 투자상의 의사결정들을 보게 되면 실제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 실질적인 선택 차이는 상당한 어떤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들을 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일견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한 행동 속에 또 나름의 어떤 논리와 합리성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모순적인 행동이 발견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무경제학을 하면서 특히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양한 개념들을 이제 지금 한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도를 열심히 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개념과 개념들 그다음에 생각과 생각들 사이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 경제학자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직관 내지는 통찰을 좀 더 강조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중간고사를 이제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과연 잘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 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개념들이나 흐름들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문제상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수업 중에 중요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거나 아마 수강 신청 전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지 않았던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셨던 수업의 내용과 실제 내용의 진행이 일정 부분은 아마 기대 밖에 있는 내용들도 더러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스의 개념들이나 담론들에 대해서 지금 쭉 기본적인 펀더멘탈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론 수업으로서 좀 편안하게 이제 딜리버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어프로치 자체에 대해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차라리 문제가 딱 세팅이 돼 있고 그 포맷 안에서 내가 문제 풀이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풀기만 하면 끝나는데 라는 거에 조금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오히려 지금 저가 하고 있는 수업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식이 나오면 저희 학생들이 겁부터 집어먹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찬찬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려면 여유를 가지고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건 중간고사에 대한 힌트는 여기 정도까지만 드리고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좀 본격적으로 함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인트로덕션 과정들을 거쳐서 위험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회피적인 인간의 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 어버스한 에이전트로서 투자자의 어떤 존재라든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윤곽을 희끄무레하게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행동에 나서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어버전과 리스크 어버스한 투자자가 실제 투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특히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간에 있어서의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잡으면서 이 사람이 리스크 에셋을 테이크하고 그 포지션으로부터 수익을 추구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리스크를 감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 이제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따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벌써 많이 배우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경제학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금융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저 나름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에셋 프라이싱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맛배기성으로 다양한 이제 접근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을 한다고 할 적에 어떠한 선택을 해 나가느냐. 그래서 기대 수익을 가지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베르누이 효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설 같은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지점에서 나오죠. 그래서 통계적 의사결정을 하지만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어떠한 그 프레퍼런스 내지는 유틸리티라고 하는 개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리스크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가 반영이 된 선택을 함으로써 수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닌 선택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터리라고 하는 개념들을 저희가 배웠고, 그 로터리라는 개념 위에서 저희가 이제 폰 노이먼 모건스탄의 레셔널리티, 그 다음에 폰 노이먼 모건스탄의 효용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고요. 그러한 개념 위에서 이제 리스크 어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결국은 이제 한계 효용의 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모형화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certainty equivalent의 개념, 리스크 프리미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학습이 되었죠. 그래서 5대5 승부에서는 사람들이 동일한 페이오프 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라고 해도 사실은 추가적인 보상이 없으면은 베팅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서턴티 이퀴벌런트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용어만 조금 낯설 뿐이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에서 이제 이론상 디라이브를 할 때 스토캐스틱 도미넌스에 대한 개념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확률 지배, 2차 확률 지배 하에 이제 그 리턴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다고 하면 그 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 나가고 하는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해 나가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확률적 지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1차 확률적 지배, 2차 확률적 지배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정도의 내용으로 중간고사 준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 해서 시험을 치면 되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로드맵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기 말까지 이제 주어진 시간 중에
글쎄 뭐 가능한 이제 내용을 다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 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거 위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축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 티오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민 베리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좀 전통적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efficient frontier라든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예정이고, 캐팸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캐팸에 대해서도 캐팸 수식 자체는 쉬워요. 그냥 1차 함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금융에 있어서도 쓰고 대체 투자에서도 쓰고, 사실 캐팸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사실은 다 갖다 버린 상태로 그 1차 함수만 똑 떼가지고서 그게 어떤 근거와 옥조인 양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을 사실은 많이 봅니다. 에스 프라이싱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참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제가 뭐 굳이 그런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쨌건 적어도 캐팸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식 자체는 지극히 단순해서요. 아마 중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개념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행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잘 해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에로드블 프라이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틴게일 프라이싱을 이제 좀 말씀드린 그런 순서로 아마 학기 말까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부 내용보다는 이제부터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파이낸스 라이크 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좀 수리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좀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학습을 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죠.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 그러게 되면 이제 주식, 채권, 상품, 뭐 실물 자산, 뭐 보통 이제 실물 자산, 상품이랑 좀 헷갈리는데, 상품 그럼 이제 영어로 쓰는 커머디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드, 실버, 크루드 오일, 뭐 그다음에 위트도 있고요. 뭐 포크도 있고요.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심심하시면 아마 나중에 저 시카고 머킨타일 익스체인지 그래갖고 CME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장내 파생의 형태로서 사실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물 자산이라, 저희 상품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실물 자산은 리얼 에셋을 얘기하는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각종 여타 대체 투자들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크게 어긋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내지 이제 현금 등가물로서 구성된 어떤 일련의 자산들의 바구니죠. 이러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함으로써 사실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수익률 제고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될 거를 굳이 불편을 무릅써 가면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더 하고, 그 대가로서 이제 그 리턴을 테이크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드 픽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효과로서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단일 자산에 올인했었을 때보다는 좀 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 요 한 2, 3년 새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 커리어상 인연이 좀 있었지만은 ETP 내지는 패시브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ETP 그럼 보통 ETF, ETN을 묶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상장되어 있는 인덱스 펀드들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좀 더 쉽고 캐주얼하게 자산 배분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관련된 공모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한 학생들은 뭐 아마 이 얘기들은 들어보신 이야기들일 것이고,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지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자산을 관리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 중에 분산을 하는데, 그런 분산을 하는 도구로서 이제 ETF나 ETN 같은 그런 상품들이 있음으로써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가 더 쉬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은 캐시를 포함해서 뭐 채권 같은 거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자산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안전자산은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안전자산 외 위험자산은 얼마만큼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초기에 그 부로서 Y0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A만큼의 비중을 떼내서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투자 수익률 R을 이제 얻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R 위에다가 이제 물결 표시해 놓은 거는 그 결과의 불확실성이 수반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Y0의 부에서 A만큼 위험자산을 투자를 했으니 안전자산으로 가는 부분은 Y0-A죠.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로서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의미하는 RF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의미 내지는 실무적인 의미에서 실제 그 투자 실무를 하게 되면 사실 제일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프로블럼이에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질 못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중에 돈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써버리든지 투자를 하든지 뭔가를 하고 말지 가만히 현금만 들고 가만히 버티지를 못해요. 사실 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theoretically 이제 이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투자를 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어떤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현실적으로도 돈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가 단언할 수 있어요. 아마 영원히 그러지 벗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투자 경력이 이제 뭐 거의 수십 년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리스크 통제를 하는 게 저의 리스크 관리 기법의 첫 번째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앞단에 로스컷도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용을 하지만은, 그래서 현금 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심리적으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theoretically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도 현금 관리가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생활하면서도 이제 유효 현금을 얼마 부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어떻게 보면 클래시컬한 논의이면서도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 논의죠. 자, 그럼 원래의 논의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내가 제로 시점에서 Y0의 부를 갖고 있다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원 피리어드가 지나서 이제 Y1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Y1이라고 하는 거에 불확실성이 있죠. 왜? 위험자산에 투자했으니까 위험자산 수익률이 특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Y0-A 한 것만큼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RF를 내가 수익률을 받을 텐데, A만큼 위험자산을 투자했다고 하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평균적으로 R이라고 한다 그러면 1 플러스 R만큼의 어떤 수익을 얻게 되겠죠. 위험자산으로부터. 그러면 이것을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현재의 부로부터 리스크 프리 레인만큼 얻어지는 어떤 부의 증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위험자산 배분한 것에다가 위험자산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한 초과 수익률을 곱한 것만큼의 부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투자자의 고민은 뭐겠습니까? 투자자의 고민은 결국은 내 그 투자 행위를 통해서 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위험 자산으로 할당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에셋 얼로케이션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실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타임 1에서의 나의 부라고 하는 걸 Y1이라고 한다고 하면 Y1의 형태는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은 A를 조절해서 나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겠다. 그럼 그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는 과정 중에 시간과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expectation을 취해서 이제 2를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해뒀습니다만, 기대값을 내가 이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제 현재 Y0,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빵으로 내가 깔고 가는 무위험 수익률 RF만큼 내가 가지고 간다고 보고,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위험자산 할당을 해가지고서 A만큼 내가 자산을 사이드로 빼서 이걸로 내가 베팅을 할 건데, 이 A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얼마나 무위험 수익률을 비트하느냐, 무위험 수익률을 아웃퍼폼 하느냐의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러한 그 나의 기대 효용을 맥시마이즈 하는 A는 뭐냐라는 거를 문제를 풀어보면은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 문제는 풀려요. 그죠? 그러면 선택되는 그 A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수익의 분포가 달라질 거고, 그거에 따라 효용도 변화하는 상황 하에서 내가 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결국은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이제 효용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그 베르누이의 효용함수 이후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효용함수를 1차 미분해 보게 되면 얘는 이제 기울기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다익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리스크 어버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효용함수를 2차 미분하게 되면 얘가 음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그 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매도도 하고, 말하자면 돈을 빌려와서 공매도도 취할 수 있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이걸 이제 레버리지 투자 내지는 마진 거래로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그 A 값이 0보다 더 큰 상황도 내가 이제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 1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A가 1보다 큰 레버리지 거래도 내가 허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 내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차 조건 first order 컨디션을 뽑아보게 되면, 결국 expectation U 프라임에 결국 이제 미분 한번 하는 거죠. 뭐 미분했냐? 결국은 Y1을 미분한 거예요. Y0 1 플러스 RF에 그 다음에 A 스타. 결국은 이제 최적화된 포인트에서는 내가 이제 다른 A랑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A 스타라고 표시를 해요. A 스타라고 했었을 때 R-RF 에다가 체인 룰에 의해 가지고 R-RF가 하나 튀어나오게 되죠. 그것이 0이 되는 것이 결국은 나의 first order 컨디션이 되게 됩니다. 1971년도에 케네스 에로가 이제 발표한 논문에서 사실 이제 이 논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 에로가 제시한 정리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면, 효용함수가 이제 증가함수이고, 그리고 이제 오목한 함수라고 한다면은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보다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자산 배분이 말하자면 양의 값, 결국은 이제 자산의 일정 부분을 위험 자산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하고 같다 그러면 그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음의 값이다. 음의 값이 아니라 무위험 수익률보다 낮다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이 마이너스다. 즉, 이 말인즉슨 공매도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에로의 어떤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보다는 위험 자산 수익률이 당연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결국은 자산 배분을 한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위험 자산에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죄송합니다. 1971년도에 어떤 에로의 이 연구 결과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죠. 굉장히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있는 어떠한 투자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값이 마이너스다라고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도 현실적으로는 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위험 수익률보다 못한 녀석은 실제 투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프로블럼에 노출되어 있는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보다는 높은 게 일반적인 상황일 거니까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항상 좀 투자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죠.
좀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시간이 이제 지금 브레이크 없이 지금 계속 좀 가고 있어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건 이제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LOA 정리가 왜 이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그 투자에 의한 어떤 타임 원의 나의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정의할 때도 현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서 무위험 수익률만큼의 부의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A만큼의 위험 자산 배분을 했다고 하면 A에 대해서 무위험 수익률 대비 얼마나 초과 수익이 발생하냐에 따라서 나의 그 다음 피리어드에서의 내부가 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슬라이드 상으로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키가 되는데요. 이 기대 효용 함수에 대해서 이제 도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FA라고 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FA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그 분산 투자에 따른 기대 효용 함수의 도함수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도함수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expectation U'의 Y0 1 플러스 RF A의 R-RF에다가 R-RF를 곱한 거가 결국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어떤 기대 효용의 도함수 FA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 F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 왜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고민하냐 그러면 결국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은 최적의 A 값을 찾기 위한 방법인데요. 최적의 자산 배분이 일어난 포인트 A 스타에서는 결국은 FA 스타가 0이 될 거다. 왜냐면 도함수가 빵이 되는 지점에서 1차 조건이 만족할 테니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 함수가 어떤 녀석인지 성격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 f of a라고 하는 녀석을 위험자산 비중인 a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보면요. f'a라고 하는 거는 expectation u 더블 프라임의 y0 1 플러스 rf 플러스 a의 r-rf 한 다음에 r-rf 스퀘어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인즉슨 우리가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베르누이의 유틸리티 펑션에서는 u 더블 프라임은 네거티브예요. 음의 값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란색을 좀 표시를 해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죠. r-rf의 스퀘어는 결국 이제 제곱한 거니까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f 프라임 a라고 하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결국 fa라고 하는 거는 a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는 감소함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즉 기대 효용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도함수는 기본적으로는 감소함수다. 즉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대 효용의 어떤 기울기 자체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현금 100%를 들고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의 어떤 그 논의의 출발점 내지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A는 제로인 상황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A가 제로인 상태에서 F of A가 제로다. FA가 A 자리에 0을 넣었어요. 그럼 F0는 뭐냐? expectation U'의 Y0의 1 플러스 RF에다가 0 곱하기 R-RF가 돼버리죠. 그 리스크를 우리가 할당 안 했, 리스크 에셋에 우리가 내 자산을 할당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튀어나와 있는 아래 R-RF 텀은 살아있어요. 그럼 실제 F0는 뭐냐? 라고 하게 되면 U'의 Y0의 1 플러스 RF. 그 다음에 expectation R에 R-F 한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부호를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F0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값 자체로만 놓고 보게 되면 양의 값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그 1 플러스 RF, 특히 이제 무위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도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expectation R의 R-F, RF라고 하는 거, risk free rate보다는 높은 무위험 수익률보다는 더 높은 위험 자산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0라고 하는 거는 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인즉슨 어떻게 되냐 그러면
FA라고 하는 거는 내 기대 효용의 기울기, 기대 효용 함수의 도함수였거든요. 근데 F0 시점에서 봤었을 때, 즉 위험 자산의 자산 배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 기대 효용에 대해 생각해 보면 기대 효용의 기울기가 양이에요. 이 말인즉슨 위험 자산에 대해서 내 자산 배분을 조금 늘리게 되면 내 효용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을 얼마만큼 늘렸을 때에 내 기대 효용이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위험 자산 배분을 늘리긴 늘리는데 어디까지 늘리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F'A라고 하는 건 음의 값이었습니다. 결국은 위험 자산 배분을 계속 늘려 나가다 보면은 FA는 감소 함수니까 A가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FA는 0인 순간을 만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A 스타, 즉 투자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어떠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포인트를 지나서 더 많이 그 위험 자산으로 내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할당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나의 기대 효용은 점점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어떤 그 이유예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보다 큰 어떠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 즉 expectation R에 RF를 뺀 이 녀석의 양의 값이다 라고 하게 될 때는,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죠. F'A는 음이었어요. FA는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R에 RF를 뺀 값이 양이었기 때문에 F0에서는 결국 이 녀석이 양의 값을 지닐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F0 값이 양이구나 라고 한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A 값이 0일 때 F0라고 하는 거는 Y축상에서 이제 0점인 그 오렌지색보다는 위에 이제 위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험자산 배분을 점점 늘려요. A 값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FA가 작아지다가 결국 이제 도함수의 기울기가 점점 0으로 가다가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 즉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A 스타 포인트에서 FA가 0이 되는 지점을 만나게 돼요. 결국은 내 자산에서 A 스타만큼 위험 자산으로 배분하게 되면 내 기대 효용 함수의 어떤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수익률의 기대값이 무위험 수익률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을 함으로써 내 효용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기대 투자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보다 큰 일반적인 상태를 살펴봤었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을 통해서 내 그 효용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한 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무위험 수익률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같은 상황이 됐다고 쳐요. 그럼 이제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사람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안 할 걸로 생각됩니다만 한번 따져보죠. 어떻게 되는지. expectation R-RF가 0인, 즉 expectation R이 RF랑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를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F'A가 감소 그 음의 값이니까 FA가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expectation R이 R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따져보게 되면 A'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그 F0에서 효용이 극대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험 자산의 기대 투자 수익률이 결국은 무위험 수익률과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결국은 그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투자 수익률의 기대값하고 무위험 수익률의 차이가 결국은 그 f of a 값을 구하는 텀으로서 들어가 버리는데, 그 expectation r-rf가 0이 돼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는 0이 나와 버리거든요. a가 0일 때 0이 나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결국은 A 프라임도 0이 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것이 결국은 위험 자산의 어떤 그 기대 수익률이 결국은 무위험 수익률과 같을 때는 결국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좀 현실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위험 자산의 기대 투자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보다 오히려 더 낮은 그런 상태가 왔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F'A가 음인 거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FA는 감소함수인 상태를 그대로 형태로서 유지할 거고요. expectation R-RF가 이제 음의 값이기 때문에 F of A에다가 이제 이 텀이 값이 음이 되게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A 값을 0을 놓고서 이 함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F0는 음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F0 음의 값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투자자 효용이 극대화되려고 하면 A 스타는 왼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A는 0인 포인트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기울기는 이제 그러니까 FA가 감소함수로서 되어 있는데 expectation R-RF가 음이다 보니까 F0가 지금 음의 값이거든요. 결국 F0 값이 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기울기 자체가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로 돌아가려고 하면 사실 A는 더 0보다 작은 값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즉 A 스타가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의 기대 투자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보다 낮다고 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매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기대 수익률이 양인 것만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이낸스의 논리에서는 무위험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녀석이 위험 자산으로서 일단 분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위험 자산이긴 한데 이 위험 자산, 즉 그 결과의 리턴이 약간 좀 랜덤한 녀석인데, 이 녀석이 만약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음인 어떤 그런 자산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투자 비중이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즉 공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파이낸스에서 결국 어떤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기대값이 양일 때는 투자를 해가지고서 그 리스크 프리미엄, 양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결과의 그 평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리턴을 돌려주는 녀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항상 공매도를 취해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얘를 플러스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항상,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베팅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는 불확실성을 그 테이크한 대가로서 그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에로가 제시하는 어떤 그런 바가 되게 됩니다. 이게 공매도라는 개념이 약간 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어떤 주식에 투자했었을 때 혹은 뭐 주사위 게임을 했었을 때 우리가 뭐 주사위 굴려서 1 나오면 1원 받고 2 나오면 2원 받고 6 나오면 6원 받고 이제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expectation R이 이제 양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고요. 반대로 주사위를 또로록 굴려가지고서 expectation R이 음이 되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눈금 1 나오면 마이너스 1 되고 2 나오면 마이너스 2 되고 6 나오면 6을 토해내는 어떤 그런 게임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 게임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게임을 남한테 팔아가지고서 남한테 돈을 받는 입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내가 돈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그
변수의 부호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위험의 프로파일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는 공매도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정적인 부분들 오히려 내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서 전환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로가 이야기하는 이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기도 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보험사에 취직하거나 금융회사 취직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관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재앙이 발생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망자도 뭐 많아질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보험사들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보험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면 팔아가지고서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반면에 보험사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서 대수의 법칙을 실행하는 거죠. 희소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좀 약간 웃돈을 받고서 쭉 보험을 갖다 판 다음에 통계적으로 내가 승리하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상태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값이 0에 형성되지 않고 보험사의 게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의 값이 세팅되는 그러한 상태로서 보험사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개인은 대수의 법칙이 제공되지 대수의 법칙을 누릴 수가 없죠. 나는 내 인생은 나 한 사람의 인생이지 100만 명의 인생을 내가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내가 코스트를 지불하는 것 같지만 내 불확실성을 갖다 통제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험이 사회에 보험회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돈을 빌려주게 된다, 여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여신을 통해 가지고서 일부 프로젝트는 부실이 나게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배웠던 슌페터 같은 경우는 내가 혁신의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금융인이. 결국은 그럼 어떤 프로젝트는 부실이 나고 어떤 프로젝트는 좋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꾸준히 옳은 판단을 하게 되면은 종합적으로는 성공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갖게 될 것이고 그거에서 이자 수익도 얻게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돈을 빌리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성공하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내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행동이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단순한 아주 그리고 단순한 모형에서 출발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앞서 학습했었던 리스크에 대한 애티튜드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표준적으로 에로가 디파인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기본으로 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가장 기본 말하자면 리스크 에셋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과연 그 의사결정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옵티멀한 포트폴리오를 찾아갈 것인지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이번 첫 번째 시간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할 지점들을 두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서서까지 했던 내용에 비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식도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다 드려놓습니다만은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수식 그 자체에 매몰되려고 하시지 말고 식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형이 어떤 사람을 모형화하여서 그 모형화된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며 실제 이제 거기에서 어떠한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 수리적인 백그라운드 혹은 식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 오늘 제가 좀 중원부원이 많은지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45분 가까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영상 하나로서 이번 주 그 내용은 가름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제 제가 또 뵙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스크 어버전과 포트폴리오 컴포지션 상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던 포트폴리오 티오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